호주의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호주 의대 진학 방법 파헤치기. 자, 호주 의대 총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입학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Direct Entry Medical School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죠. 그 의대 전문 대학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몇몇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자, 그러면 이제 진학 방법은 입학 사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호주 의대 세부적으로 대학마다 하나씩 볼게요. 다이렉트 엔트리에 보면 제가 좌측에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잖아요. 의대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하는 방법인데요. 자, 앞에 노란색은 거의 다 제가 의대 대학원 과정으로 모집하지만 그래도 일부 소수 인원은 학사 과정부터 모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에 초록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은 정말 이제 의대 대학원 과정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대학원 과정으로만 뽑는다고 보셔도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좀 특이하게 제가 gemse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의대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위한 필수 또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에 2019년하고 20년에 커트라인 점수를 제가 같이 올려놨어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대학원을 갈 때는 유학생은 MCAT이고 호주 학생은 gemset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MCAT은요 캐나다하고 미국 대학들이 주로 요구하는 점수고요. 영국이랑 호주 대학들은 대부분 gemset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사 과정에는 유학생은 주로 ISAT를 많이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UCAT 대신에. 근데 대학원 과정은요, MCAT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gemset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대 대학원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특정 대학을 탁 집어서 이렇게 그 대학이 MCAT을 요구한다 그러면 MCAT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gemset을 준비하면 거의 모든 대학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gemset 커트라인 점수를 같이 올려놨는데, 자, ANU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의대 대학원만 있는 학교인데 유학생을 한 20명 정도 뽑고요. 학점이 좀 굉장히 높죠. 5.6이면 상당히 호주에서 높은 점수거든요. 네, 그리고 gemset은 55점 이상. 입학 지원 자체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GPA랑 이 gemset을 5대5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인터뷰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MCAT이 적용되는 대학이고요. MCAT의 그 각 섹션이 있는데 125점 이상은 받아야 지원이 되겠고요. 자, 노트르담 대학의 시드니 캠퍼스, 여기는 저희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유학생은 10명까지 받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호주 대학들이 왜 이 모집 정원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웹사이트에 탁탁탁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냐면요, 한국 대학하고 조금 다른데, 호주 대학은 예를 들어 어떤 학과의 모집 정원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뭐 아니면 호주 대학 웹사이트 아무리 뒤져서도 구글 링 하셔도요, 그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 100명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지원자가 뭐 100명 모집에 뭐 한 150명, 200명 지원했다고 해서 지원자를 살펴보면 학교가 원하는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 95명만 뽑고 말아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원자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100명이라고 정해놨었지만 또 한 105명 정도 뽑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뚜렷한 경쟁률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지원자를 모아서 한 번에 다 합격자 발표를 하면 경쟁률이 또 나오겠지만, 호주 대학은 대부분 선지원, 선심사, 선입학 허가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는 일정 기간 지원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또 인터뷰를 보게 하고 최종 결과를 주거든요. 그러면 의대 입학 경쟁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몇몇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뭐 저희가 주로 컨택하는 건 입학 사정 심사관이 아니라 마케팅 부서니까요. 대부분 한 100명 정도 모집이라고 하면 한 3,000개 이상 지원서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대 1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게 우수한 대학은 지원 경쟁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낮냐? 꼭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또 지원자들의 분류가 또 조금씩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의대나 다 경쟁률은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학생은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자도 훨씬 그 배수로 많아지고요. 모집 인원이 정말 작은 곳이 오히려 틈새가 되는 경향이 더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시드니 대학은 꽤 많죠. 예, 의대 대학원으로 주로 뽑으니까 300명, 유학생도 한 70명 정도 이렇게 뽑고요. GPA랑 gemset을 가지고 먼저 평가한 다음에 인터뷰 기회를 주게 되고요. 커트라인이 gemset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9년에는 69점이면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66점, 66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전체적으로 이 gemset에 쭉 보면요. 울릉공 대학이 작년에 55점으로 제일 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gemset을 가지고 의대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최소 gemset 점수는 최소 미니멈 55점 정도는 확보하셔야 입학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울릉공 대학은 GPA하고 gemset 플러스 자체 테스트가 또 있어요. CASPR이라고 해서 자체 테스트가 또 있는데 이 점수까지 감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뷰 기회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그리고 이 맥쿼리 대학은 의대 대학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맥쿼리 대학은 로컬 학생일지라도 지금 보시면 로컬 학생 한 40명, 유학생 20명 뽑는다고 돼 있는데 FFP라고 돼 있죠. 이게 풀 페잉 스튜던트예요. 그러니까 로컬 학생조차도 학비를 다 내고, 물론 또 유학생 학비랑 로컬 학생들 학비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요. 빅토리아 대학은 모나시 대학은 특이하게 gemset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성적 40%, 그 다음에 인터뷰 60%인데 이 인터뷰에 SJT라고 하는 또 모나시 대학만의 자체 테스트가 있어요. 요걸 또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유학생은 그래도 최소 GPA가 6.0.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약에 학점은 또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학점을 상당히 잘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뭐 gemset 이런 거는 자신이 없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모나시 대학을 또 노려볼 수 있죠. 왜? gemset을 안 보니까, 그죠? 그리고 학점만 높으면 6.0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학점만 높다 그러면 또 모나시 대학이 장점이 되겠죠. 자, 디킨 대학도 한 15명 정도 유학생을 뽑고요. 여기는 학점 25%, gemset 25%, 인터뷰 50% 이렇게 봅니다.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25, 25, 52 비율로 의대 대학원은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킨 대학 말고도 멜번 대학도 25, 25, 50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피스 대학도 또 25, 25, 50 이 비율로 돼 있죠. 자, 그 밑에 또 UQ를 보시면요.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190명이나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점이 굉장히 좋고 gemset 성적도 아주 우수하다. 이런 학생들은 또 퀸슬랜드 대학의 또 의대 대학원 과정을 노려볼 수도 있죠. 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은 1대1대1 비율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마지막 인터뷰는 앞에 학점이랑 gemset 성적을 가지고 먼저 평가한 다음에 인터뷰 기회가 온다는 거. 그리고 노트르담 대학의 프리멘탈 캠퍼스는 유학생을 아예 뽑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플린더스 대학은 75명 뽑고 유학생은 몇 명이냐, 유학생에 대한 인원이 없길래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정확한 인원은 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한 무슨 정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유학생의 인원을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가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몇 명이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가 비교적 GPA도 5.0이면 좀 뭐 그렇게 높은 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gemset도 50점 이상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MCAT의 성적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플린더스 대학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자, 그러면 UCAT하고 ISAT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 ISAT가 1년에 5월달, 8월달, 11월달 세 번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응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험은 만약에 내가 내년에 본다 그러면 내년에 의대 대학원을, 의대 다이렉트 엔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ISAT를 여러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5월이든 8월이든 11월을 봐야 되는데 어느 것 중에 한 번만 딱 보았는데 그 시험을 내가 망쳤다. 그럼 내년 입학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ISAT를 전혀 보지 않는 대학들 몇 개, 거기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UCAT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학생들이 보는데 5월에 시험 마감을 하고요.
시험은 실제로 이제 8월 중에 이렇게 7월, 8월 중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ISAT는 200점 만점인데 한 180점 정도 받으면 탑 20%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탑 20%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뭐 의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수속을 할 때도 보면 ISAT를 180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 ISAT 비중이 높은 학교를 조금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유리해지는 거죠. 20%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유켓은 3,600점 만점인데 2,600점 이상 정도는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 시험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켓은 이렇게 4개 섹션으로 나눠져서 이걸 다시 평가해서 총점 평점을 이렇게 내는데 각 섹션별로 이렇게 보면 이게 민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유켓 시험을 친 학생 전체를 딱 중간 위치에 있는 학생, 이거 평균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저 아래쪽에 아주 성적이 낮은 학생들까지 평균을 내버리면 전체 평균이 좀 많이 호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민을 많이 씁니다. 딱 중간 위치에 있는 학생이 verbal reasoning이 577점. 다른 거는 다 600점대 이상인데 decision making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이 실제로 저희 시험을 본 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verbal reasoning이 제일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점수 받기도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켓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구글링해서 들어가시면요 많은 그 온라인으로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유켓을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학원들, 뭐 ISAT도 마찬가지고 gemset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런 뭐 지난 시험 문제들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더 이 verbal reasoning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총점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 싶고요. 왜냐하면 어떤 대학들은 또 섹션별로 점수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섹션별로는 무조건 또 500점을 넘으라 이렇게 돼버리면 또 버블 리즈닝만 너무 낮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유켓은 그래서 이 시험이 2400, 이 19년도 시험에 보면요 2470점이 딱 중간 위치에 되는 점수고요. 탑 30%, 상위 30%가 261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600점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gemset은 시험 일정이 3월에 있고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있는데 3월이면 그 전년도 11월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9월이면 그 해 5월부터 오픈하니까 뭐 7월까지는 등록을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 도시, 호주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고, 이 gemset은 100점 만점인데 56점, 58점 사이가 항상 중간치가 되고요. 60점이 좀 넘어가면 조금 점수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CAT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1년에 15번씩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달 시험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나 연중 3회, 그리고 2년 연속으로는 4번까지 볼 수 있고 평생 7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내가 전략적으로 1년에 3번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 3번째 내가 좀 최종 원하는 목표의 점수에 도달할 거를 계획을 잡고 앞에 거는 이렇게 조금 스타디 해 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은 좀 다른 시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뭐 2시간 보거나 온라인으로 3시간 보는데, 이 시험은 6시간 15분 정도 봅니다. 중간 브레이크까지 하면요 7시간 이상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꽤 좀 장시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 만점은 528점이 만점인데요. 매년 500점을 딱 중간치로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학생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응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번 시험은 쉬웠고 지난번 시험은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돼버리면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쉬웠던 시험의 학생 점수랑 어려웠던 시험의 학생 점수를 평가하기가 난해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시험을 치면 그 중간치를 500으로 다시 맞춰가지고 어드저스트 해가지고 528점이 만점이고 이렇게 쭉 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일정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호주의 그 에이타라고 하는 입시 수능 점수도 이런 식이에요. 전체 평균을 70이라는 점수에 딱 맞춰놓고 상위 쫙 하위 쫙 이렇게 줄을 세워서 점수를 평가하니까 항상 에이타 점수는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할 필요가 없죠. 지난번 봤던 그 시험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한국은 왜 이제 수능 재수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 재수를 보면 작년에 국어가 쉬웠다, 올해는 수학이 어려웠다, 이런 식이 되니까 또 시비가 엇갈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CAT은 항상 50%를 500점, 중간을 500점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510점만 돼도요, 탑 19% 안에 들어가요. 보통 제 견해로는 505점 정도 되면 상당히 괜찮은 점수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대학들의 좀 세부 내용, 모나시 대학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모나시 대학 제가 아까 333333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나시 대학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요.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한 33% 들어가고요. 그리고 ISAT가 또 한 33%, 인터뷰가 33%인데, 저 밑에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ISAT가 170점 정도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SAT가 한 180점 정도만 돼도요, 이게 200점 만점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점수 같아요. 자, 그리고 모나시 대학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길래 이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MMI라고 하는 인터뷰는 대략적으로 대학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1시간 정도 이내로 인터뷰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이제 주제를 주면 한 2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8분 동안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게끔 해서 한 6, 7문제 안에서 이렇게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관점, 크리티컬 띵킹,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호주 의대가 이 인터뷰가 포션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모집 정원이라고 그러면 성적이랑 유켓 같은 거 혹은 gem색 같은 걸로 해서 성적을 평가한 다음에 인터뷰를 주잖아요. 그럼 100명 모집에 한 130명 정도가 인터뷰를 봤다면, 요즘은 거의 2배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집이라 그러면 200명 이상이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내가 인터뷰 기회까지 왔다고 해서 전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특히 UQ 대학 같은 경우는, 퀸슬랜드 대학 같은 경우는요, 이 UCAT, ISAT 하나만 가지고 인터뷰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UCAT이랑 ISAT만 가지고, 그 점수만 가지고 벌써 컷오프 시켜버리고요. 인터뷰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인터뷰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면 합산해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게 되니까, 인터뷰가 굉장히 점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플린더스 대학이 또 의대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꽤 유학생 입장에서는 틈새가 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플린더스 대학의 그 의대 교수진이 이제 저희 에이전트들 줌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때 제가 교육받았던 자료를 캡처해 왔던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 플린더스 대학은 이제 의대 학사 과정으로도 뽑고 의대 대학원으로도 뽑는데, 의대 학사 과정에 보시면 UCAT이나 ISAT 같은 걸 전혀 보지 않아요. 그냥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첼러 오브 크리티컬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2년 과정으로 이제 축약이 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사를 2년으로 끝내버리고 바로 이제 의대 대학원 4년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총 6년 과정으로 끝낼 수가 있고요. 의대 대학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이제 호주에서는 메디컬 사이언스나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크리티컬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대에 귀속되지 않은 그런 과정들 대부분 3년 과정이거든요. 3년을 하고 의대 대학원 4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7년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 사이언스 계통의 전공들 일반적으로 4년이잖아요. 4년을 하고 다시 의대 대학원 4년을 들어가게 되는 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한국은 그 힘든 의대 진학 과정도 거치고 또 의대를 잘 졸업을 해도 또 의사고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시험이 또 나름대로 프레셔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참 특이하게 다른 여러 분야들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이 없어요. 간호사도 그렇고요. 별다른 시험 없어요. 그 과정을 마치는 것 자체가 퀄리피케이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만 졸업하고 1년 인턴 연수만 하면 바로 이제 일반이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의사고시를 합격한 다음에도 또 그 기나긴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또 힘든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여정이 또 수년에 걸쳐서 있는데, 호주는 비교적 좀 일반이까지는 훨씬 더 좀 빠르게 한국보다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린더스 대학의 또 세부 입학 조건을 보면요. 에이타 95점이면 꽤 높은 점수이긴 한데 에이타 95, IB 37, 뭐 A레벨 13점 정도면 그렇게 아주 의대를 생각했던 학생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 이상은 점수는 만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플린더스 대학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영어는 7.0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인터뷰 정도만 잘 본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대학원 과정은 크레딧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 크레딧이 7점 만점에 5.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MCAT이나 gems의 성적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대학원을 또 노려볼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플린더스 대학이면 IB 39점, 네. 그리고 A레벨 15점, A타로는 한 97점 이상 정도만 되는 유학생이라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뉴캐슬 대학은 호주에서 유일하게 의대 파운데이션을 운영합니다. 예, 의대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데 이 의대 파운데이션이 12개월짜리가 있고 8개월짜리도 있어요. 자기의 고등학교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12개월이 될 수도 있고 8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8개월을 하게 되면 6월에 들어가서 그 다음 연도 의대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3월에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1학년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캐슬하고 이 뉴잉글랜드 대학의 이 의대 학사 과정은 5년 과정이니까 훨씬 더 또 이것도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네, 아예 처음에 파운데이션의 입학 조건만 맞춰진다 그러면요. 파운데이션 1년에다가 뒤에 오는 의대 5년 해서 6년 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학 허가서를 내줘요. 다만 이제 이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의대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 파운데이션 과정이 한 20명 남짓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을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정말 의대를 포커스로 해서 좀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요. 이 파운데이션에 딱 들어가면 한 절반 이상은 저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절반은 날아가고 나머지 한 10명 남짓해서 내가 한 4명, 이 4명까지 의대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마치고 의대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10명에 4명 들어가는 거는 해볼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 뉴캐슬하고 뉴잉글랜드 대학의 의대가 유학생을 이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4명 뽑지만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20명을 뽑는데 이 20명의 경쟁은 훨씬 높거든요. 에이타도 정말 높고요. 뭐 다른 성적들 다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ISAT도 높아야 되고 막 인터뷰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뷰도 그냥 간단한 15분짜리 인터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인성 뭐 테스트 같은 거 이것도 간단한 뭐 그냥 테스트입니다. 이런 것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ISAT도 없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 일단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만 성적만 잘 만들면 이대로 직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러면 뉴캐슬 대학의 의대 파운데이션을 들어갔는데 내가 4명 안에 못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4명 안에 못 들고 그러면 내가 의대를 못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뉴캐슬 대학이 의료 관련 전공들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 관련이 강점인 대표적인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 안에 보면요. 뭐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뭐 피지오테라피, 뭐 물리치료죠. 영상의학, 그 다음에 포디아트리라 해서 뭐 이렇게 족부의학, 그러니까 발 쪽만 전문으로 이렇게 간단한 수술까지 하는 뭐 이런 전문 분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 뭐 간호, 뭐 미드와이프 다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도 다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료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죠. 입학 조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밑에 사우스 코리아 섹션에 보십시오. 보면 내신 4등급. 네. 내신 4등급이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어는 뭐 6.0 이상 이렇게 되면 되고요. 물론 뭐 내신 4등급으로 들어가서는 그 4명 안에 들기는 좀 빡세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좀 괜찮은 하이스쿨에서 뭐 이러잖아요. 뭐 영어 1등급 받으려면 6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뭐 내가 7명째 돼가지고 내신 2등급밖에 못 받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인서울에 좀 명문대학을 가기는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학점을 잘 만들었지만 내가 내신은 한 2, 3등급, 그러나 학교 수준은 굉장히 높고 내 내신은 한 2, 3등급 되면 학업 능력은 충분히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의대를 못 가서 그럼 호주에 와서 그냥 뭐 메디컬 사이언스나 뭐 이런 그냥 의대를 가기 위한 또 학사 과정을 3년을 열심히 밟은 다음에 그 불확실한 의대를 염두에 두고 3년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의대 대학원을 노리는 것보다는 뉴캐슬 대학 의대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학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만약 의대 학사 과정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피지오테라피라든지 영상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중에 또 의대 대학원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조금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 조기와 와 계신 어머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호주에서는 이 물리치료나 영상의학 이런 과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 과들도 의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학과 성적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ISAT나 뭐 인터뷰 같은 걸 안 본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뉴캐슬 대학 아래쪽에 보면 매티스라고 하는 교수가 의대 교수입니다. 저희 뭐 에이전트들 교육시킬 때 제가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5년 과정이고요. 첫 1년부터 바로 크리티컬 스킬스 분야, 그러니까 좀 실무적인 교육을 바로 이렇게 시키는, 보통 호주 의대가 6년이 좀 많은데 여기는 이제 5년이니까 이것도 하나 파운데이션을 거쳐 가도 6년밖에, 총 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점이 되죠. 뉴캐슬 대학이 시드니에서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뉴캐슬 인근에 있는 고스포드, 뭐 메이틀랜드, 그리고 아미데일이라고 하는 지역 옆에 뭐 타모스, 여기에 이제 뉴잉글랜드 대학이 아미데일에 있거든요. 호주는 보통, 한국은 왜 이제 대학 옆에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이 대학에 좀 귀속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호주는 병원은 대부분 다 이 큰 병원들은 공립병원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병원 형태고요. 물론 시드니 대학 바로 옆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교민들은 보통 뭐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드니 대학병원은 아니고요. 그냥 공립병원입니다. 다만 이제 시드니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제 프랙티컬 하는 이제 실무 연수를 이제 하긴 하지만요. 자, 호주 의대 진학 과정을 한번 보면요. 먼저 이 대부분 호주 의대는 5월 중에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5월 중에는 지원을 해놓고 유학생일 경우에요. 그리고 로컬 학생들은 이제 유액 뭐 혹은 뭐 큐텍, V텍 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대학 지원하는 그 창구가 있잖아요. 호주에 와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 되고요. 호주 바깥에 있는 유학생들은 IB 점수나 A 레벨 같은 걸로 5월에는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월쯤 되면 이제 학과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인터뷰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현재 12학년 고3 재학 중이면은 인터뷰 기회가 또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9월, 10월 경에 이제 인터뷰를 주로 1차적으로 이제 보고요. 11월 달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 고3 졸업 예정자였던, 그리고 그 졸업이 연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12월, 1월에 추가 합격자가 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1월 달에 등록을 해서 진학을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를 염두에 두고 호주 안이든 호주 바깥이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전에 좀 더 호주 의대 진학 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좀 컨택해서 호토박이 컨택해서 진학 과정을 좀 상담을 받아가면서 어떤 대학이 나에게 좀 유리할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죠. 의대 대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소 A타는 95점, IB 점수는 37점, 그리고 A 레벨은 13점 이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 하고요. 이 점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의대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라리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의대 대학원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유켓은 2600점, ISAT는 170점 이상은 되시면 다이렉트 엔트리를 고려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 사실 다이렉트 엔트리는 저희도 진학을 시켜본 게 호주 바깥에, 그러니까 A 레벨이나 IB 점수가 A타 점수가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냥 한국의 뭐 일반 고등학교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IB 점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입학을 성공시켜 본 적은 없어요. A타 점수나 IB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드러나니까 좀 비교적 심플한데, 그래서 호주 대학들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뭐 전 세계 수많은 고등학교들의 학력, 능력을 다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니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뭐 한국에서 수능 점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또 한국 의대를 가시겠죠. 네. 자, 대학원 과정은요, GPA가 5.0, gem셋은 55점, 예, MCAT은 505점 이상 정도 되면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의대 경쟁률은 대부분 한 30대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거진 맞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ISAT 점수가 강하다. 자신은 좀 인터뷰에 좀 더 자신감이 있다. 혹은 나는 지금 학점이나 이런 게 좀 더 유리하다. 이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들을 달리 이렇게 선별하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호토바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에게 의대 진학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때는 호토바기님 뭐 아델레이드에 있는 아델레이드 대학 의대는 어떻게 하면 진학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면 큰 의미는 없고요. 자신의 지금 정확한 학점,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뭐 UCAT이나 ISAT 혹은 gem셋은 지금 어떤 스케줄로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점수가 얼마가 나왔다. 그리고 영어는 지금 어디까지 준비된 상태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지금 내 조건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대학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야 저희가 좀 자료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좀 더 유리한 학교를 추천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호주 의대 진학 방법 알려주세요 이러면 그건 저희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할 때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냥 처방전을 줄 수 없잖아요. 그 환자가 뭐 목감기인지 기침 감기인지 뭐 아니면 감기가 아니고 다른 뭐 폐렴인지 뭐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셔야 어떤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의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